안녕하세요. 몽이아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단모음 6개를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모음 4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6개의 단모음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단모음 아, 다음 어, 다음 오, 다음 우, 다음 마지막 이. 오늘 공부하실 첫 번째 단모음은 에입니다. 에. 자, 모양을 보면 왼쪽 편에 이미 공부하셨던 아와 이가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아를 먼저 쓰시고 이를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영어식 발음, 모음의 이름,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에를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공부할 단모음은 예입니다. 모음의 모양은 왼편 어와 이가 결합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는 어를 먼저 쓰시고 이를 쓰면 됩니다. 영어식 발음이고요. 모음의 이름,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예를 공부하셨습니다. 방금 공부하신 2개의 단모음의 모양과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2개를 구분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개의 단모음을 이용한 대표 단어 2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애인입니다. 인, 글자 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로마자 표기법도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 에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겁니다. 단어가 친숙하고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에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단모음 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모음은 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단모음 오와 단모음 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자리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자음을 쓰신 후에 위에서 아래 내려오시면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보시면 자, O는 이렇게 쓰고 E는 E로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E가 아닌 E가 쓰여져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를 공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단모음 위입니다. 모음의 형태는 단모음 우와 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자음이 위치하겠죠? 자음을 쓰신 후에 내려오시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시면 됩니다. 영어식 발음 기호, 모음의 이름,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위를 공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공부하셨던 두 개의 단모음을 기억하기 쉽게 두 개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첫 단어는 왜야입니다. 자, 이 단어를 다시 볼까요? 왜 단모음 왜의 의미는 바깥 또는 outsid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야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위대입니다. 자, 이 단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위에서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위의 의미는 above나 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 대는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글자 두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위대를 공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단모음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다가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10개의 단모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혀는 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그래서 혀의 높이는 tongue's heigh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고는 가장 높은, 중은 가운데, 그리고 저는 가장 아래. 자, 그러면 혀의 높이가 가장 위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아래에 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이런 단모음들의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혀의 앞, 뒤,
앞은 프론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는 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모음 5개는 프론트에 있고요. 오른쪽 5개의 단모음은 백, 뒤쪽에 혀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순, 그리고 원순, 원순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평순은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순은 입술의 모양이 둥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모음 이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평평하게, 그리고 혀의 위치는 앞쪽으로, 입술 쪽이 되겠죠? 앞쪽으로, 그리고 혀의 높이는 위에 위치한 형태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단모음 오는 입술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되고요. 혀가 뒤쪽에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모양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테이블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